테슬라 소식입니다. 오랜 기간 테슬라 강세론자였던 애널리스트가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이제 차익을 실현하기 좋을 때가 됐다고 분석했다. 10일 배런스에 따르면 스트리트 리서치의 애널리스트인 피에르 페라구는 테슬라의 투자 등급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 편입에 앞서 지금이 어느 정도 차익을 실현하기 좋은 시기라고 주장했다. 등급 하향 조정은 밸류에이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페라구는 테슬라 주가가 425달러였던 10월 7일에 투자 등급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다. 당시 그는 목표 주가를 월가에서 가장 높은 578달러로 올려잡았다. 이후 테슬라는 42% 상승해 같은 기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6%와 S&P 500의 상승률 7%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는 2025년 주가가 1,200달러를 돌파하는 것으로 보면서도 목표 주가를 여전히 578달러로 고수했다. 그는 2025년에는 테슬라가 75배의 순이익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578달러의 목표 주가에 도달하기 위해 20%의 할인율을 적용했다. 20%의 할인율은 오늘 테슬라 주식을 578달러에 사고 2025년에 예상된 테슬라 주식을 1,200달러에 파는 투자자가 연평균 20%의 이익을 얻는다는 의미다. 페라구는 테슬라 주식의 적정 연간 수익률이 20%라는 생각으로 할인율을 적용했다. 페라구가 10월에 테슬라 주식 투자 등급을 상향 조정한 결정은 시의적절했다. 해당 결정은 S&P 지수위원회가 테슬라를 S&P 500에 편입시키기로 한 데 힘입었다. 이 결정이 내려진 지난달 16일 이후 테슬라 주가는 48% 올랐다. 바로 이 점이 페라구가 조금 더 조심스러운 또 다른 이유다. S&P 500 편입에 앞서 주식 매입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이달 21일 깨인 테슬라 주식의 지수 편입을 대비해 지수를 추적하는 인덱스 펀드의 매수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인덱스 펀드가 테슬라 주식을 모두 편입하면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다. 과거에도 대형주가 S&P 500에 편입된 뒤 주가가 하락한 바 있다. 니오 소식입니다. 니오가 최소 6천만 미국 예탁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마켓워치가 10일 보도했다. 이외에도 900만 주를 주간사가 인수할 예정이며 이 소식에 니오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4% 이상 하락했다. 이번 주식 매각 주가는 모건 스탠리와 식 홍콩증권이 맡았다. 니오에 앞서 전기차 제조사 3곳이 주식 매각 계획을 발표했다. 테슬라는 지난 8일 50억 달러의 유상증자를 발표했고 24시간 이내에 완료했다. 3개월 사이를 두고 진행된 두 번째 5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였다. 이를 포함해 테슬라의 유상증자는 올해만 3번 있었다. 테슬라의 경쟁자인 중국 전기차 제조사인 샤오팡은 지난 7일 4천만 주의 신주 매각 계획을 공개했고 지난 9일에는 리오토가 신주 4,700만 주 매각 계획을 밝혔다. 주식 매각 계획 공표 이후 주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기차 주식은 올해 상당한 상승세를 즐겼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테슬라 주가는 650%가량 상승했고 니오 주가는 1000%, 리오토는 97% 이상 올랐다. 벤치마크 지수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같은 기간 13% 올랐다. 니콜라 소식입니다. 제2의 테슬라를 꿈꾸며 혜성같이 등장한 니콜라는 서학개미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을 웃고 울게 만들었다. 든든한 후원자였던 제너럴 모터스와 손을 잡으며 수소 전기차 시장에서 야심찬 행보를 보였던 니콜라는 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순식간에 몰락했다. 공매도 업체인 힌덴버그는 무려 67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니콜라가 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했고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한때 포드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던 니콜라 주가가 순식간에 급락했다. 갖가지 의혹이 끝없이 제기되자 GM은 니콜라 지분 취득 계획을 취소하며 냉담하게 돌아섰다. 이어 보쉬마저 지분을 줄였다. 보쉬는 지난 2월 15일 기준 니콜라 지분율이 6.4%였으나 지난 11월 30일 보호회수 기간이 만료되면서 4.9%로 지분을 줄였다. 일각에서는 GM이 니콜라 측에 클래스 7과 클래스 8 세미트럭에 사용할 연료전지 기술을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했지만 이 역시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양측이 조건에 합의하고
니콜라가 선불로 비용을 지불할 경우에만 연료전지 기술을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로 체결한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도 없다. 이 언론은 니콜라가 사실상 GM의 신뢰를 잃은 것으로 해석했다. GM이 냉담하게 돌아섰다는 점은 많은 서학개미들에게도 충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GM과의 전략적 제휴 소식이 전해진 9월 8일 이후부터 GM이 니콜라와의 수정된 최종 합의안을 발표하기 직전인 11월 30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은 니콜라 주식을 총 3,051만 달러가량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투자자들이 이 기간 중 미국 증시 투자 종목 중 25번째로 많이 사들인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소식은 트레버 밀턴 니콜라 창업자가 최대 주주 지위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점이다. 초기 투자자와 내부자들의 보호해수 기간은 지난 11월 30일로 만료됐다. 당초 시장에서는 16,100만 주가 의무 보호해수가 풀렸다는 점에 주목하며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질 것을 우려한 바 있다. 이 중 밀턴 창업자가 보유한 주식은 9,160만 주로 전체 물량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도이체방크는 밀턴의 보유 물량을 포함해 총 1억 3천만 주가량이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고 JP모건은 1억 6천만 주로 대부분의 물량이 쏟아질 것을 전망한 바 있다. 실제로 밀턴이 매물로 팔아치운 주식은 총 320만 주다. 이는 밀턴이 보유하고 있는 니콜라 주식의 2% 수준으로 당초 시장 예상보다 훨씬 적은 규모였다. 매각된 주식은 유타주 농장 매입 등 부동산 거래에 쓰였다. 그는 대변인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니콜라 지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며 회사의 장기적인 성공을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크 러셀 최고 경영자는 최근 다른 전략적 주주들과 함께 보호해수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장 건설 계획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콜라는 미국 애리조나주 쿨리지에서 수소연료전지 트럭 생산을 위한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운송 물류 전문지 프라이트웨이브스는 지난 7일 니콜라의 전기 트럭 제조 공장 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쿨리지 관계자들을 인용 니콜라의 공장 건설이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면서 니콜라의 일정대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레버 밀턴이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점, 애리조나 공장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니콜라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니콜라의 수소 픽업 트럭 배저 출시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고 해석하고 있다. 니콜라는 배저와 관련해 사전 계약을 받았지만 이미 계약금을 전부 환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JP모건의 폴 코스터 애널리스트는 배저 생산으로 인해 클래스 8 대형 트럭 생산에 필요한 자금이 상당 부분 고갈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이것이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다고 평가했다. 니콜라는 클래스 7 트럭 등을 내년부터 2022년까지 시험 운행하는 등 당초 차량 개발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은 계속 관망세를 보일 것이라며 나쁜 소식이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니콜라에 대해 매도 의견을 내고 있으며 목표 주가를 15달러로 제시했다. 9일 종가 기준 니콜라 주가는 18.31달러를 기록 중이다. 애플 소식입니다. 10일 블룸버그 및 디지타임즈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카 개발을 위해 유명 자동차 전자장치 공급업체와 예비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미국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애플은 2014년부터 프로젝트 타이탄을 준비했으며 2015년에는 테슬라 직원을 연봉 60% 인상 조건으로 스카우트하는 한편 2018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통당국으로부터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허가를 받은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애플카 등장을 위한 다양한 실험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프로젝트 타이탄의 애플카 로드맵이 줄기찬 동력을 보여준 것은 아니다. 2014년 첫 등장했으나 수차례 프로젝트가 휘청이기도 했으며 스티브 잡스의 측근인 밥 맨스필드가 은퇴하며 애플카 비전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 바 있다. 최근 우버가 자율주행차 사업에서 전격 철수하며 애플도 당분간 이 영역에서 비전을 보여주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었다. 애플은 그러나 애플카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디지타임즈에 따르면 애플은 대만의 TSMC와 함께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칩을 개발하고 있으며 별도의 미국 공장 건설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 창출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TSMC가 최근 질화갈륨 기술을 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컨버터와 충전기 기술 고도화에 나서는 것도 애플카 비전과 관련이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애플카의 비전은 완성차를 제작하는 것이 아닌 완성차 업체들에게 애플카의 청사진을 제공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디지타임스는 이를 두고 테슬라의 모델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테슬라는 현재 전기차를 완전 생산하고 있으나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완성차 업체들과의 협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의 인공지능 수석 부사장인 존 지안 안드레아가 애플의 프로젝트 타이탄 부서를 최근 총괄하기 시작한 것도 눈길을 끈다. AI를 중심으로 하는 애플의 자율주행차 청사진은 이르면 2023년 모습을 보일 수 있을 전망이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BMW 그룹의 데이터 및 분석 중심 의사결정을 통한 혁신, 속도 가속화를 위해 BMW 그룹과의 종합 전략적 협력을 발표했다. 양사는 업계 리더로서의 강점을 결합해 차량 설계부터 애프터 서비스까지 자동차 수명 주기의 모든 측면에서 효율성과 성능,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클라우드 지원 솔루션을 공동 개발한다. 이번 광범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BMW 그룹은 100개 이상의 국가에 위치한 사업부 및 운영부서의 데이터를 오즈로 이전할 예정이다. 또한 양사는 최대 5,000명의 BMW 그룹 직원이 최신 오즈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하고 BMW 그룹의 글로벌 인력이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BMW 그룹은 전략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해 글로벌 사업 전반의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아마존 S3에 구축된 전사적 데이터 레이크인 클라우드 데이터 허브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클라우드 데이터 허브는 전 직원에게 조직 전체의 공통적인 운영 계획과 새로운 개발을 위한 노력의 중심 출발점을 제공한다. BMW 그룹 직원들은 클라우드 데이터 허브를 통해 개발자와 데이터 과학자가 클라우드와 엣지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빠르게 구축하고 훈련,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와 같은 깊고 폭넓은 오즈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해 7PB가 넘는 엔지니어링, 제조, 판매 및 차량 성능 데이터를 처리, 조회 및 보관할 수 있다. 자동차 대리점, 공급업체, 기술업체와 같은 BMW 그룹의 제3자 파트너들도 차량 운영 및 유지 보수 데이터를 클라우드 데이터 허브에 안전하게 제공하고 머신러닝을 통해 얻은 통찰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오즈와 BMW 그룹은 혁신적인 제품과 솔루션에 대한 협력을 통해 운영 성과를 높이고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 BMW 그룹의 파트체인 플랫폼은 아마존 엘라스틱, 쿠버네티스 서비스와 같은 오즈 서비스를 오픈소스 블록체인 관리, 툴과 연계해 자동차 산업의 고도로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쳐 자동차 부품과 주요 원료의 추적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BMW 그룹은 특정 부품과 차량을 연계해 결함 조사를 지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한 출처로부터 원료가 공급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BMW 그룹은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를 활용해 차량 서브 시스템 데이터를 검토하고 머신러닝을 이용해 부품 성능을 예측하며 선제적으로 정비를 제한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 부품 공급업체의 제조 공정의 잠재적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의 핵심은 양사가 BMW 그룹 직원들이 데이터와 분석을 실무에 더 잘 적용하고 최신 클라우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오즈 프로페셔널 서비스와 BMW 그룹의 데이터 과학자들은 BMW 그룹 직원들과 함께 업무 현장에서 사업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신기술을 평가하며 자동차 산업을 위한 새로운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개발할 예정이다. BMW 그룹은 오즈 교육 및 인증의 지원을 받아 최대 5,000명의 직원을 교육하고 전 세계 2,000명 이상의 IT 전문가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머신러닝과 데이터 분석 중심으로 오즈 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하여 회사의 인적 혁신을 도모할 계획이다. 알렉산더 브레쉬 BMW 그룹 IT 부문 CIO는 BMW 그룹은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화와 혁신을 견인하고 있다며 우리는 일하는 방식에 있어 데이터를 핵심에 두고 있으며 오즈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강점을 융합하고 계속해서 자동차 업계의 혁신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며 전 세계 고객들에게 흥미롭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트 가머노즈 영업 및 마케팅 부문 부사장은 오즈는 자동차 회사가 고객 경험의 모든 지점에 도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가장 포괄적인 클라우드 제품군을 제공한다. BMW 그룹의 전문성과 오즈의 클라우드 분야에서의 입증된 리더십이 만나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부품 제조업체부터 정비사에 이르는 이해 관계자들이 더 큰 가시성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객의 기대가 자동차 기술과 함께 진화함에 따라 자동차 회사들은 오즈의 도움을 받아 전기 자동차 및 자율주행차, 승차 공유, 데이터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선도적 입지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